12월부터 주말 출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난 일주일간 7일 기도를 위하여 입제 및 회향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공부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공부할 때보다 더 우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공부를 통하여 괜찮아졌습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일 일정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작년 12월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새, 뱀 등 동물 꿈을 좀 주로 꾸었습니다만 이번 7일 기도 기간 중에는 물꿈을 몇 번 꾸었는데 기도 5일째에 처음에는 강물이 뿌옇다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강물이 너무나 맑았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속에는 장군 같은 사람 얼굴 형상이 큰 바위가 하나 있었고 그 바위에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만 한자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잘 몰랐던 그 한자의 글자가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작자였던 것 같은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인지 궁금하여 알고 싶습니다. 네. 흔히들 학교 공부와 수도의 공부는 그 공부의 방향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요. 실제로 수도하는 기도의 공부를 학교 공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이제 학기라는 게 있죠. 뭐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년에 2학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출석을 반드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시험을 치고 성적을 한 뒤에 성적이 나쁘면 낙제를 시켜서 다시 우리 때는 학년 낙제라는 게 있어서 1년을 더 다니게 했고 대학에서는 학점을 나쁘게 주어서 재수강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대학원 같은 데서는 중간에 그 세미나 같은 것을 시켜서 발표를 수시로 시킵니다. 시켜서 발표가 나쁘면은 상당히 야단도 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점도 나쁘게 해서 다시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전에 강원 스님들이 일단 출가를 하게 되면은 3이나 3인이 계를 받기 전에 그 행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나 비군이 계를 받기 전에 3이나 3인이 계를 받고요. 중간에 이제 강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강원이 아니면 승가대학 같은데 중앙승가대학도 있고 거기에서는 졸업하면은 학사를 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강원을 4년을 다닙니다. 시험을 안 친다고 그래요. 그냥 강의만 듣고 마는 것 같아요. 출석은 하겠죠. 꼬박꼬박 출석을 하는데 시험도 안 치고 따라서 낙제도 없고 야단치는 것도 아마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수도하는 이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수도는 일반 학교하고 틀리게 시험도 안 치고 못해도 야단도 안 치고 기도 기간도 꼭 1학기, 2학기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아니라 동안과 하한거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관두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관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출가를 해서 거기서 4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대학 4년 기간을 거기서 그대로 보냈던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즉 수도의 방법이나 일반 대학에서 하는 것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과 정해놓지 않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가능한 대로 100일, 100일씩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스승을 만들어서 100일 동안 기도한 그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승한테서 일일이 적어 할 수는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행 발표를 하게 하고 수행 발표 결과 이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 소사에서 수도할 때는 꼭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100일씩 정했고요. 중간에도 매일 들어갑니다. 100일 동안 안 들어갔다가 100일만 딱 들어가서 제가 100일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100일 회양하는 날, 그날 결과만 내놓고 그날 검토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서 꾸중도 많이 듣습니다. 또 칭찬도 가끔 듣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100일이 지나면 100일 지난 뒤에 또 공복을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은 그걸 또 평가를 해 주세요. 상당히 하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점검이 있었고 꾸중이 있었고 낙제 대신 퇴출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 안 되겠다. 보따리 싸라. 예고를 해 주시다가 그날 보따리 싸고 내쫓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거기서 3년을 버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도의 공부 방법을 새롭게 배웠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마치 대학에서 수도하듯이 대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학에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수강 신청을 하고 학점 신청을 하죠. 한 학기 끝나면은 뭐 재수강해야 된다면 F학점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대학원 같은 데는 뭐 숙제가 있잖아요. 레퍼트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 빠쿠도 시키고 시험 칠 때 수시로 시험을 요새는 아주 대학이 엄합니다. 예전 우리 대학 다닐 때보다는 상당히 엄해서 성적을 이런 벽보에다 쫙 붙이는 수도 있더라고요. 특히 카이스트 같은 데는 지옥훈련처럼 시킵니다. 저는 우리 소사에서의 그 수도 생활을 마치 카이스트와 같이 성적을 랭킹으로 쭉 붙이고 야단치고 학점 뭐 절반 이상 낙제 주고 이렇게 해서 들들들 볶는 이제 그런 훈련이고 딱 기간을 정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에서 하듯이 대학원에서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기도도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단지 여기는 등록금 내고 그렇게 들들 볶으면 그 이튿날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직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이겠지만 주말 출가라도 꾸준히 정해놓고 하시는 것은 공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뭐 어쩌다 가끔 오고 죄송합니다만 심심하면 오고 또 재앙 생길 때만 오고 편안할 때는 안 오고 이래갖고선 대학 졸업장 안 줘요. 대학에서는 뭐 심심하면 출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이러면 누가 그 대학 졸업장 안 주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나가서 4년을 출석을 계속해서 해야 출석 점수가 요새 대단합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도 정해놓고 오면은 뭐 방학 동안에 방학 기간이라는 게 있어도 이것은 세세생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고 그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숙제는 안 하더라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일지를 쓰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된 뒤에는 그 일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누가 자기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의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쉬는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다. 세세생생해야 되고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심하면 바로바로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재앙이 안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 공부의 맛을 조금 보다 보면 방심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바쁜 사람이 도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심할 수가 없는 분이 도인이고 도인은 방심만 하면 바로 재앙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실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꿈 얘기였죠. 그 뒤에
여기에 공부는 그런 원칙으로 해서 정해서 해야 반드시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학교처럼 한 학기, 두 학기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제일 쉬운 단위로는 3일, 7일, 37일, 49일, 100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소사에서 100일, 100일씩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0일을 맞췄던 몇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100일 해놓으면은 물론 매일매일 들어가지만 100일 해놓으면 종합적으로 깨친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검토를 해 주시고 바로 하루 이틀 쉴 수도 있지만 그 이튿날 또 바로 100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쉴 생각을 하시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이것이 그냥 놀이다. 놀이처럼 생각하면 쉴 필요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휴식이고 놀이고 즐거움인데 왜 쉽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꿈을 꾸시는데 처음에 이제 동물 꿈을 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수도를 하면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분별을 바치다 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탐진치들이 부처님께 바쳐져요. 바쳐지면서 즉 해탈이 되면서 해탈이 되는 과정에서 즉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업장의 모습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업장의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업장이라는 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의 모양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동물의 용심, 개의 용심, 또 호랑이면 호랑이의 용심, 말이면 말의 용심들이 내 마음속에서 해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돼지 꿈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돼지 꿈 꾸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돼지의 용심, 탐심의 용심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고 탐심의 용심이 사라짐으로써 길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동물 꿈들은 길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이 보이는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탐심이 많을 때, 욕심을 많이 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럴 때 되게 물을 많이 본 수가 있습니다. 물을 보면은 또 물속에서 수영을 해요. 그럼 내가 탐심 속에서 사로잡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 중에서도 흙탕물은 더 탐심의 모양이 추운 겁니다. 근데 물이 좀 맑아지면은 내 탐심이 많이 맑아졌구나.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물 속에서 보다 보면 무슨 그 바위 같은 게 새겨져 있고 무슨 장군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던가요? 아마 그것은 이제 그것도 꿈이요. 지금 꿈 예를 들어서 이성계, 이태조가 석갈에 3개를 지고 나오는 꿈을 꿔서 그 무학대사한테 꿈 해몽을 하러 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임금될 꿈이라고 그래서 그 꿈 하나 갖고서는 일생의 팔자가 말하자면 바꾼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꾸는 꿈은요, 수도의 경지에 따라서 다양한 꿈이 꾸어집니다. 탐심을 많이 했을 땐 물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런 탐심의 세계로 초월해서 가면 물의 꿈은 꾸어질래도 꾸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꿈은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의 기륭화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수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지금의 기륭화복이 거의 일생을 똑같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탐심이다. 그럼 꿈에도 흙탕물이 많이 보이는 수가 있고 일생을 너는 가난한 팔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니까요. 마음이 바뀌니까 꿈도 바뀝니다. 해석도 달라집니다.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 팔자에서 바뀌어서 조금 부자가 될 희망도 보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너는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건 힘든 경우지만 수도를 많이 하면은 가난하게 살 팔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자가 될 이런 마음이가 바뀌어요. 마음 씀씀이가 부자 마음이 되니까 꿈도 달라지고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 오는 사람은 꿈을 일일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비록 흉몽이라 하더라도 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길몽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흉몽을 하나 딱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내 팔자는 고달픈 팔자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 상태가 그대로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운명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 꿈 갖고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부처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으면서 꿈도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운명도 바꿔지기 때문에 수도하는 사람 앞에는 꿈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설사 길몽이라면 더더욱 해석할 필요 없고 흉몽이라 하더라도 그게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바위 속에서 장군의 뭐 그런 모양이 새겨진 그런 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여성으로서 부드러운 몸매로 왔습니다만 어느 생인지 이런 장군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속에도 그런 뭐 과단성 있고 장군 또 용기 있고 이런 기질이 늘 있지는 않아도 가끔 있다라고 생각돼야 안 돼요. 아니요, 그거 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꿈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조금 더 하면 미래를 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미래 예측하는 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수도하면은 꿈도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수도를 하시면 처음에는 흙탕물이었다가 맑은 물이 됐다가 이제 좀 더 물도 사라지는 그런 좋은 꿈으로 이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